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연주할 곡들을 설명해드리고 또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점은 피아니스트의 관점으로 바라본 세종시와 저의 삶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세종시라는 새로운 지역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를 소개하고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최규 피아니스트가 저에게 연주를 제안했을 때 저는 전국의 다양한 음악가들이 모여 뜻깊고 또 실험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이 사랑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이파 아트홀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콘서트에 들으시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콘서트도 감동을 받는 그런 연주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C 예능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김구라 씨, 차은우 씨, 그리고 이시영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아내인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던 관객분들이라든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질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 차은우 씨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분 방송을 많이 송출해야 된다고 저랑 와이프랑 연주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통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각 지역에서 모인 음악가들도 용기를 얻고 이제 다른 관객들이나 음악가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세종예술전당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트리오 선생님, 정명훈 선생님, 정경화 선생님, 그리고 정명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때 연주를 못 하셨었는데 저한테 페이지 터너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연주회 때 리허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정경화 선생님께서 정말 사랑이 넘치신 분인 게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연주를 같이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기가 평생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주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감사하며 그리고 평생 사랑하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깨달음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관객분들께서 하품을 하셔서 연주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곡으로 하이든 소나타, 오늘 선곡을 해봤는데요. 하이든은 이제 교향곡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의 최고 큰 업적은 소나타 형식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만큼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곡으로 하이든 소나타 F 메이저 첫 번째 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공연 중에 제가 이제 곡이 연주가 잘 되거나 이렇게 관객과 소통이 잘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세종 FM 라디오로 송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인지 조금 덥네요. 좀 이따가 이제 마이를 벗고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곡으로 하이든의 소나타 F 메이저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 이제 모차르트 연주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태어나서 사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린 나이에 천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천안에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전공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천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셨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음악협회 충남 회장님, 그리고 백석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충남예술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강충모 김남현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고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셨었던 능수음악회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천안에서 좀 지내다가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세종예술고등학교 출강도 하고 또 이제 세종 지역의 미래 도시로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걸 기대하면서 세종시에서 지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한 게 거의 2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이제 베를린, 그리고 라입지시, 그리고 트로싱엔이라는 도시에서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 과정,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실내악 피아노 트리오 연주 과정,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박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콘체르토 액자멘이라고 또는 마이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솔로 연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사실 듀오나 이제 트리오 그리고 콰르텟, 앙상블 이런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동아들이어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좀 외로움을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이프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저랑 듀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라인 챔버 앙상블이라는 그런 이제 피아노 5중주 그런 앙상블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이어진 선생님이라고 정말 멋진 반도네온 탱고 연주자가 계신데, 반도네온이라는 게 이제 독일 악기예요. 사실 아코디언 비슷한 건데 그분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이제 전국으로 연주를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세종시의 BOK 아트센터 이제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 합창단 반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콜라보레이션 피아니스트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소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하이든에 이어서 모차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모차르트는 굉장히 유쾌하고 또 장난기스러운 그런 연주자로 저에게 알려져 있는 피아노의 신동입니다. 음악의 신동인데, 피아노 소나타를 살펴보면 장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많은데 이제 단조로 된 그런 작품은 많이 없습니다. 작품 번호 310번 오늘 연주할 A 마이너는 굉장히 모차르트답지 않게 극단적이면서 드라마틱하면서 굉장히 극적이면서 뭔가 새로워요.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극적이면서도 어떤 고통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또 마지막에는 희망적인 그런 어떤 느낌도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모차르트의 A 마이너 한번 연주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 마이너 작품 번호 310이었습니다. 우리 3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3명의 작곡가가 있잖아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근데 제가 피아노 소나타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형식 그 구조가 굉장히 뚜렷해서 그렇거든요. 베토벤 이제 발츠슈타인을 연주하기 전에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음악에. 근데 그걸 연결해주는 또 브릿지가 있어요. 이제 브릿지가 있는데 독일에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 브릿지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공항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가 집이고 두 번째 주제가 여행지고 그걸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공항이다. 이제 하이든에서 어떻게 연주를 했었는지 조금 저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이게 이 주제인데 이걸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그거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고 이렇게 이 주제가 있고 모차르트 소나타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이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소나타에는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성격이 뭐랄까요, 그 집과 여행지 이렇게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상상을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의 장면이 작곡가가 의도를 해서 작곡을 했구나, 그거를 집과 여행지로 비유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고 들으시면 음악을 들으실 때 더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가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이 주제를 발전시킨 이제 발전부라는 게 있고 또 다시 주제가 재현되는 재현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여주는 제시부,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주는 발전부, 그리고 다시 주제가 재현된 재현부로 이렇게 3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피아노 소나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형식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이제 좀 작곡가들의 어떤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피아노 소나타 세 곡을 선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소나타 세 번째 곡으로 베토벤 발츠슈타인을 가져왔는데요. 이 곡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음악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모차르트, 베토벤도 연주하거나 작곡해서 돈을 벌었기도 했지만 사실 학생들 레슨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고 이제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는데 베토벤은 이때 정말 친한 친구이자 경제적으로 이제 베토벤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발츠슈타인 백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베토벤 초기 소나타와는 다르게 이 소나타는 테크닉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굉장히 방대해지고 또 뭔가 더 성숙해졌다는 건데 그랜드 피아노가 개량이 되었던 시절이었어요. 바흐 시대나 하이든 초기 시대에 이제 합시코드나 이제 챈발로로 연주되었었다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돼서 함머클라비어로 연주하다가 이제 지금 거의 지금의 그랜드 피아노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개량이 되어서 베토벤이 이제 그 피아노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발츠슈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새로운 피아노에 대한 어떤 실험 정신이 또 담겨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고 피아노 치고 말하고 피아노 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도 그래도 재밌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 세종시. 저는 오늘 세종시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왔는데 네,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차 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 지금 약 한 4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39만 명 정도 되고요. 2012년에 이제 출범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 세종시가 굉장히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스마트 시티로서의 개발 의지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세종시에 KTX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거를 또 이제 만들 계획이고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이제 뚫릴 예정이고 이제 국회의사당 이제 건립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도시다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고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1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거로도 이미 세종이 미래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시한테 얼마 전에 뺏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그래서 출산율이 아마 2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로 미래 행정복합도시로서 세종이 미래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이 살아가기에도 어떻게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너무 잘 돼 있지만 선생님도 너무 많고 연주자도 너무 많고 관객들도 많고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세종시는 인구 유입은 계속 되는데 예술가들이 많이 없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선 제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는 이제 세종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신청해서 이제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받아서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서울 문화재단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문화재단이나 뭐 시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경쟁률만 봐도 뭐 다른 경기도, 충남, 천안, 뭐 서울 이런 지방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연주자가 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런 의지가 있구나 하면은 웬만하면 선정이 되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좀 약하니까 활동하기에도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종예술전당이 생겼어요. 이제 1주년 개관을 맞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경화 선생님, 정명훈 선생님 오셔서 정트릴 연주도 하고 뭐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조성진 씨 오셔서 뭐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청소년 교향악단이 생겼거든요. 세종시. 그 말은 이제 언젠가 세종 교향악단이 생긴다는 말이죠. 세종시향. 첫 번째로 세종 청소년 교향악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올해 세종시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창단이 되는 게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하나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세종시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세종시인데 딱 제가 든 생각이 장애인들을 위한 연주를 해야겠다. 두 번째, 장애인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세종시에. 장애인 예술단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연주회를 하면 다른 회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 7월에 세종시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연주자들 초청하고
저와 제가 이제 같이 연주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 라인 챔버 앙상블이 같이 연주를 해서 희망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인데요. 어린이 합창단도 섭외를 해서 연주를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종 시민 콘서트라는 것도 그것도 역시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예술인들 초청하고 저랑 와이프도 듀오로 연주하고 또 반도네온 선생님 초청해서 탱고 연주회도 하고 굉장히 뜻깊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기획을 해서 활동하는 연주자들 많이 없어가지고 관객분들께서 아주 좋게 입소문을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많고 또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그런 사업을 좀 한다면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연주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세종시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연주 말고도 일반적으로 앙상블이 되게 많아요. 뭐 현악 앙상블, 관악 앙상블, 뭐 합창단,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제 그런 앙상블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세종이 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쇼팽, 프렐류드랑 마지막에 리스트 작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쇼팽하고 리스트는 굉장히 친밀한 작곡가였습니다. 쇼팽은 폴란드 사람으로서 완전히 재능이 있고 훌륭한 이제 음악가였지만 알려지진 않았는데, 쇼팽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리스트였어요. 리스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쇼팽을 소개시켜주고 계속 소개시켜주고 해서 쇼팽이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쇼팽이 리스트한테 곡도 헌정하고 리스트가 쇼팽한테 곡을 헌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쇼팽 프렐류드 24곡을 다 치면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1, 2, 3, 4번 그리고 15번을 연주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쇼팽이 이제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좀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1번부터 24번까지 C 메이저, A 마이너, G 메이저, E 마이너 이렇게 장조, 단조 순으로, 그리고 5도가 위로 올라가서 장조, 단조 순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24곡으로 모든 조성을 사용해서 작곡했는데, 이 모든 조성을 사용해서 하나의 큰 곡으로 완성을 했던 사람은 이제 바흐가 있죠. 프렐류드 평균율이 있는데 프렐류드 2가, 쇼팽은 바흐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평균율을 자주 연주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 프렐류드라는 전주곡, 아주 조그마한 작품을 24곡을 묶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 프렐류드를 다 치면 하나의 산을 넘을 수 있다 막 이렇게 거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1시간을 러닝머신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어야 난 이 프렐류드 전곡을 할 수 있다, 체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작품인데, 마지막으로 쇼팽의 이제 24곡은 다양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곡의 성격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하이든의 뭐 이걸 치면서 이거는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말한 것도 하나의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도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참 작곡가들의 음악에는 사람의 어떤 그런 삶, 사랑과 기쁨, 기쁨과 슬픔 이렇게 좀 대조되는 것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게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렐류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